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타임 부어 혹은 시간 빈곤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선 뉴스부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상당히 어이가 없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 뉴스가 아니고 중국 뉴스여서 그나마 좀 위안이 됐습니다. 예. 중국의 알리바바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유식한 말로 B2B를 하는 그룹이라고 소개가 잘 돼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인터넷과 관련한 이것저것 다 하는 기업입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작동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세계 온라인 쇼핑몰을 꽉 잡고 있는 아마존도 중국에서는 별로 힘을 못 씁니다. 대신 중국에는 타오바오라는 쇼핑몰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 타오바오가 알리바바 그룹 소속입니다. 또 알리바바닷컴이라는 대형 쇼핑몰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알리바바를 잘 모르지만 이 회사 얕잡아 볼 회사가 아닙니다. 중국 정부의 철저한 인터넷 보호 아래서 알리바바 그룹이 저 거대한 중국 경제 GDP의 2%나 차지할 정도로 초대형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주식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데 기업 가치가 4,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이 넘습니다. IT 기업 중에서는 아시아에서 압도적인 1위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300조 원이 좀 안 되거든요. 기업 가치가요. 그런데 2018년에 알리바바 그룹이 이미 삼성전자를 역전을 해버린 거죠. 규모로는 엄청난 회사입니다. 이 회사 창업주가 마윈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1964년생, 올해 나이가 56세입니다. 보유 자산이 무려 31조 원, 아시아 최고 부자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부도 적당히 하고 올해 공식적으로 은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인 회장이 11일에 알리바바 내부 행사에서 만일 당신이 젊었을 때 996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 996을 해보지 않은 인생이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996이라는 건 중국 특유의 노동 문화입니다. 하루 노동을 오전 9시에 시작을 해서요. 밤 9시에 마칩니다. 12시간을 꼬박 일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주 6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 시작, 오후 9시 종료, 주 6일 노동을 합쳐서 996 문화라고 부릅니다. 예. 마인의 이야기는 이 996이야말로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고 젊은이들은 이 996을 다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알리바바와 함께 하려면 당신은 하루에 12시간을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루에 편안하게 8시간을 일하려고 하는 이들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아이고, 뭐 이런 꼰대를 다 보겠냐. 세상에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는 거죠. 제가 마윈이라는 사람의 경영 능력은 잘 모르겠지만 예. 그 꼰대 마인드로 사업에 이렇게 성공했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중국 특유의 폐쇄적 문화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저 따위 꼰대 사고방식으로 더구나 IT 업계에서 요즘 같은 시대에 살아남은 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거죠. 이 996 문화는 심지어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노동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돈 많이 번 부자 꼰대 하나가 젊은이들이 하루에 12시간씩 6일을 노동해라 이러고 자빠졌으니 한심한 겁니다. 원래 마인 회장이 올해 9월 은퇴를 한다고 예고를 했던데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아이고 잘했다, 야 더 빨리 은퇴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런 사람들 왜 이런 발상을 할까요? 첫째로 이게 성공한 꼰대들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자기가 성공을 거두면 자기 방식이 진리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외의 성공의 길을 인정을 못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명박입니다. 이명박이 입만 열면 하는 말이 내가 해봐서 하는데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꼰대는 마인하고 똑같은 생각인 겁니다. 자기는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일을 한다. 이걸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발 잠 좀 더 자라. 네 뇌는 깨어있는 게 흉기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둘째로 제가 가끔 퍼스트 무버, 패스트 팔로워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요. 퍼스트 무버라는 건 첫 걸음을 내딛는 사람, 즉 혁신가를 뜻합니다. 반면에 패스트 팔로워는 따라쟁이입니다.
혁신가가 먼저 시장을 개척하면 그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모방을 잘 하는 이들을 말하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압축 성장을 한 나라들이 대부분 패스트 팔로워들입니다. 그러니까 냉정히 말해서 패스트 팔로워는 먼저 뭔가를 혁신적으로 치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한 나라들이 아니에요. 퍼스트 무버를 따라하는데 더 열심히 따라하고 더 싼 가격에 따라해서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의 성공자들은 근면, 부지런함이 세상의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요. 왜냐?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혁신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할 줄 아는 게 싼 노동력 착취해서 열심히 베끼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마윈이 건설한 중국의 인터넷 제국도 사실 마윈이 혁신적으로 뭔가를 해낸 게 아닙니다. 구글, 아마존, 이베이 등등 수많은 퍼스트 무버들이 개척한 길을 열심히 싼 노동력으로 따라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머리에는 내가 창의적으로 세상을 바꿔보겠다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구용 문화를 칭송하고 노동 착취가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윈의 꼰대 기질은 다행히도 중국 이야기니까 그만하고요. 다른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예.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뇌는 휴식을 해야 창의성이 발휘됩니다. 예. 뇌를 무지막지하게 계속 굴리면 절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숱한 실험들이 입증을 한 바입니다. 그러면 퍼스트 무버, 혁신가를 지향하는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바야흐로 창의성의 시대인데요. 이 창의성의 시대에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서 위대한 선두 기업들은 노동자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합니다. 마윈이 야후차이나를 인수해서 바이두하고 함께 중국 포털의 강자로 군림을 하는데 그러면 세계 포털의 강자인 구글과 마윈의 야후차이나가 맞상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글은 지금 인공지능하고 자율주행 차량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윈의 알리바바는 무슨 혁신을 하고 있습니까? 구글이 개발하면 잽싸게 베껴서 노동자들 996으로 굴려서 따라잡을 생각이나 하고 있겠죠. 하지만 절대로 구글을 앞서지 못할 겁니다. 이게 퍼스트 무버와 패스트 팔로워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뭐가 이런 근본적인 차이를 만드냐면 구글에는 150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150은 150피트를 뜻합니다. 미터로 환산을 하면 45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0피트 법칙이란 우리 표현으로 하면 45미터 법칙 정도 되는데요. 구글 회사 안에서 노동자들이 어디에 있더라도 반드시 150피트, 45미터 안에 간식이 공급되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노동자들은 화장실에 있건 베란다에 있건 사무실에 있건 좌우반경 어디를 둘러봐도 45미터 안에 반드시 공짜로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구글 본사는 제가 사진을 보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대학 캠퍼스처럼 지었어요. 녹지 공간도 넓고 정말로 아름다워서 어디 무슨 대형 공원에 온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이 풀밭 곳곳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어요. 그런데 어디에 앉아있던지 45m 이내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스낵바, 푸드트럭,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150 법칙입니다. 이 회사에는 요시카 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요시카는 구글 부사장이 기르던 반려견 이름입니다. 근데 반려견 이름을 회사 카페에 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제 구글 직원들은 캠퍼스 같은 회사 본사에 반려견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산책을 해요. 대낮에요. 반려견 센터도 있어서 언제든지 반려견과 출퇴근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마윈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 안 하고 쳐 죽일 놈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니다. 구글 본사 안에 볼링장, 당구장, 수영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직원들이 일과 시간을 마치면 자유롭게 이용해서 스트레스 풀어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일 도중에도 언제든지 아무 때나 가서 볼링 치고 당구 치고 스트레스 풀라고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근무 시간에도 항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면 의자도 아무 곳에나 마련이 돼 있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지쳤을 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누가 미래의 승자가 될 것 같습니까? 구글인가요? 마윈인가요? 어느 쪽 노동자가 더 창조적일 것 같습니까? 어느 쪽 노동자가 더
회사의 애사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건 해보나 마나한 싸움인 겁니다. 혁신을 위해서 노동자의 뇌에 휴식을 주는 기업과 창업주가 꼰대짓 하면서 구구육 문화를 강조하는 기업과 싸움이 상대가 될 리가 없죠. 제가 확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련한 실험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교 레스트 펄로우 교수라는 사람의 실험입니다. 컨설트 업체 노동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첫 번째 그룹에게는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게 하고요. 휴가도 전혀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전자장비를 이용해서 하루 24시간 내내 회사와 연결된 상태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주당 40시간만 일을 합니다. 휴가도 남김없이 쓸 수 있습니다. 퇴근을 하면 고객과 통화를 하는 건 정해진 담당자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완전히 업무와 단절돼서 온전한 휴식을 하게 합니다. 결과가 예상되시죠? 어느 쪽이 더 업무 효율이 높았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인데 후자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동자들의 업무 만족도가 후자가 높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만족도는 당연히 후자가 높은데 업무의 효율도 후자가 높다니까요. 실제 업무 평가 점수가 후자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왜 마윈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타날까요? 이건 가정문제 전문가인 조앤 윌리엄스라는 법학자의 이야기인데 자기도 이런 실험 결과 수백 가지 들고 계속해서 CEO들한테 얘기를 해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꼰대들한테 이런 증거를 아무리 많이 들이밀어도 그냥 안 믿는다는 거예요. 워낙 옛날처럼 엉덩이 붙이고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게 좋다는 믿음이 너무 강해서 아무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변한다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조앤 윌리엄스의 관점에 일단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꼰대 마인드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윈이나 이명박이 꼰대인 건 맞는데 이 모든 문제가 지도자 개인의 품성 탓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실험을 하나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 사람의 몸 구조라는 게요. 일정 정도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으면 인류는 생존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시 인류는 매우 연약한 포유류였기 때문에 초원에 살 때는 스트레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포식자들을 경계하는 스트레스 기능이 발달해 있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겁니다. 사자가 나타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사람한테 만땅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죽어라고 도망을 치죠. 예. 그런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없으면 사자가 나타났는데도 태평스럽게 니나노 하면서 사자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호르몬의 특징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사람한테 분비되면 다른 인간의 기능이 대부분 차단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색, 소화, 근육재 생산, 면역세포 생산, 일상적으로 몸이 해야 하는 일이 완벽하게 중단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더 잘 도망갈 수 있거든요. 예. 사자를 만났는데 몸이 태연히 사색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점심 먹은 거 소화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도망가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인간의 몸은 다른 일상적 기능이 스톱돼 버립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계속되면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죽는 겁니다. 사자한테 물려 죽지는 않는데 몸이 다른 기능을 못해서 서서히 죽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 이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스 호르몬이 해소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자한테 쫓기다가 안전한 동굴에 들어오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줄어듭니다. 휴식 호르몬, 보상 호르몬이 대신 온몸에 퍼져나가죠. 심장박동이 느려집니다. 근육도 이완됩니다. 소화 기능이 다시 돌아오고 사색의 기능이 재생됩니다. 면역 기능도 활성화되죠. 그리고 이 이완의 순간에 사람은 비로소 생각을 하고 주변과 소통을 합니다. 사랑도 하고 추억도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됐을 때는 이거 하면 안 되죠. 도망가는 데 집중해야 되니까요. 이 두 과정이 반복돼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을 보면 잠자는 동안 뚝 떨어져요. 몸이 편안하게 이완이 됩니다. 그러다가 아침부터 서서히 올라가서
낮에 최고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생존을 위해서 몸이 긴장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다가 해가 지기 시작하면 다시 수치가 서서히 떨어져서 편안한 이완 상태가 됩니다. 이때 사랑하고 소통하고 추억하고 사람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루 12시간 노동, 휴식 없는 노동으로 몸의 이완이나 휴식을 인위적으로 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건강이 나빠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건강은 당연히 나빠지고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기능이 대화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발동하면 다른 기능이 다 멈춰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타임 푸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간 빈곤층이라는 뜻인데요. 오슬로 대학교의 박노자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악의 빈곤이 이 타임 푸어, 시간 빈곤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기도 하지만 시간과 여유가 없는 건 더 큰 문제 중 하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본주의가 구조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박탈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자본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증거가 수백 가지가 넘는데 아무리 들이밀어도 안 듣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냐? 단지 꼰대여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시간을 박탈해야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사는 방식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사는 기능이 제거가 돼야 더 충직하고 열심히 일만 하는 로봇가 되는 거죠. 자본은 우리가 인간이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일하는 로봇이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걸 구조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을 박탈해서 몸의 이완 기능을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자본은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시간적으로도 끊임없이 우리를 박탈하는 거죠. 특히 시간적인 박탈이 위험한 건 몸의 호르몬 자체를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늘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서 날이 선 채로 사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협동, 애정, 이타심 이런 호르몬이 분비될 여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당연히 사회는 연대가 깨지게 되고 걔네들이 설계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의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경제적 풍요를 위해 투쟁하는 것만큼 우리의 시간을 되찾는 투쟁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 마인 같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의 시간을 저렇게 박탈하려고 하는지 근본적인 철학이 저는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경제적 빈곤과 시간 빈곤은 절대 떨어져 있는 개념도 아닙니다. 마윈의 저 얼척없는 꼰대 주장은 어쩌면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중국의 신흥 자본가들이 민중들의 시간 통제에 눈을 뜨는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황당하게도 그 모습은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일상적인 모습이죠. 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민중들에게 보다 풍요로운 시간을 되찾는 일이 매우 소중하다는 생각을 드려보고 싶어서 오늘 타임푸어 시간 빈곤층에 대한 주제를 고르고 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휴식권은 이건 기본권인데 말이죠. 그럼요. 기본권을 보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기업인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먹이면서 또 휴식권을 그렇죠. 앗아가려고 노동자들의 하는데. 시간을 통제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게 보도가 안 돼요. 네. 민주노총이 과격하게 투쟁만 한다 이렇게만 그렇죠. 알려져 사실은 있고. 예, 그게 그냥 단순히 노동시간 줄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 우리들의 인간 자체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